안녕하세요. 곰방의 모찌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텀이 좀 길었습니다. 일본의 어떤 유튜버가 앰프에 따른 소리 차이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그 채널에 나오는 영상을 좀 봤거든요. 영상에서 앰프에 따른 소리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특징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오디오 대역 20에서 20kH까지 주파수 대역이 앰프에 물리고 난 다음에 측정했을 때 플랫하게 나온다. 또는 그 출력 값이 편차가 굉장히 적고 일정 그 바운다리 안에 있다면 사실상 앰프에 따른 소리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의 영상 중에 이 앰프의 소리에 관한 거는 전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요약을 하고 그 중에 이야기하는 바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우선에 얘기하는 것 중에 앰프를 측정을 할 때 사인파나 구형파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이 오디오 대역을 측정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충분한 정폭이 되지 못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이 그래프에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사인파는 그걸 단편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측정이 되어서 만일 알 수 있다고 하면은 사인파나 구형파 같은 경우는 별 의미는 없는데 다만 구형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복합 주파수이기 때문에 그 사각을 유지를 못하거나 어떤 부분에 피크가 나오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략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보다 이 곡선이 어쩌면 좀 더 그 폭넓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그래프에서 만일에 앰프의 특성이 오디오 대역에서 플랫하게 나온다. 각 대역별로 빠지거나 오버해서 증폭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면 모든 앰프 소리는 똑같다. 왜냐하면은 이 특성 곡선하고 외율로 앰프의 소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래프의 의미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오디오 대역을 측정 후에 플랫한 결과가 나오면 같은 소리인가? 이분은 이제 같은 소리다. 70년대 이후에 모든 앰프는 거의 플랫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 다르게 느낀다면 그거는 외형이나 가격, 브랜드와 같은 그런 선입견에 의한 마음의 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TR 앰프, 반도체 앰프랑 진공관 앰프랑 측정하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진공관의 싱글 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이렇게 잘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는 모두가 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 안 나오고 PP에 어느 정도 피드백을 걸면 이런 소리가 진공관도 나옵니다. 진공관 PP든 뭐 반도체 푸시풀이든 제가 개인적으로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소리를 이게 느낄 수 있고 이게 뭐 그냥 내 생각은 그런데 이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짓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건반 같은 데 있을 때 충분한 음량으로 앰프의 자기 능력을 풀로 볼 수 있을 그런 기회가 십몇 년 동안 있었고 저는 앰프를 특정 종류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바꾸면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습관이 있어서 출력가는 고정이든 뭐 어떤 것이든 계속해서 그 바꿔보면서 들어보면 소리 차이는 분명히 관마다 이런 것들 다 있고요. 근데 그걸 같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일단 제가 내린 이야기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근데 제 그 배경에는 뭐 반도체 앰프든 진공관 앰프든 입력에 사인파 같은 단일 파형을 딱 잡아 넣잖아요. 위에 보이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이게 300B 앰프거든요. 300B 앰프에 1kg짜리 단일 파형 사인파를 넣었을 때 2차, 3차 이렇게 배음이 붙습니다. 이거는 12AU7이더라고요. 이거 못한 것 같네요. 12AU7에 5극관 KT88이나 아니면 EL34, 616 같은 그런 걸 걸었을 때 여기 나오는 배음이에요. 근데 이 배음은 여기 사인파만 딱 이렇게 잡아 넣었을 때 2차, 3차가 나오는 거네. 이거는 앰프에서 찌그러짐을 나타내주는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인파 단일 파형만 넣으면 2차, 3차는 원래 완전한 퍼펙트한 앰프라면 2차, 3차는 나타나서는 안 되죠. 그것만 딱 증폭을 해야 되고 다른 파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유심히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진공관의 여기 상극간의 배음의 구조, 네, 천천히 이제 줄어드는 이런 과정. 그 다음 5극 간의 2차와 3차가 나오는 요 과정의 어떤 비율을 유심히 보세요. 통상 우리는 듣기 좋은 그 배음이 2차 쪽에 짝수 차이 많이 있고 홀수 차는 약간 좀 신경질적이거나 메마르거나 그런 느낌이 드는 배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 저렇게 단일 파형의 소리 말고 사람의 목소리는 악기는 전부 다 이 앰프에 넣어서 2차, 3차 나오는 이런 그 배음의 형태처럼 원래부터 배음을 가진 소리거든요, 이게. 만일에 이게 사람 목소리는 악기에서 배음을 다 빼버린다. 그러면 다 똑같은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 음역대에서 어떤 나온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목소리의 톤이나 뉘앙스, 느낌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앰프에서는 이게 나와서는 안 되고 이게 찌그러짐을 나타내는 걸 의미하는 거지만 실제 들어가는 목소리는 이런 배음이 포함된 복합파형이라는 거. 이 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배음이 있는 실제 소리가 들어올 때 또 이와 같은 순서대로 정복시킬 찌그러짐이 여기 수반되어 있다는 거. 왜곡이 수반되어 있다는 거. 정복을 그렇게 시킨다는 거. 근데 이게 크기가 다르고 비율이 다른 거는 소리의 톤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목소리가 들어갔을 때도 이런 비율로 정폭이 되거나 정폭을 시킨다고 하면 이 소리는 다르겠죠. 이 3극간과 5극간과 그런 거 유심히 보시라는 거 하고 다른 하나는 이쪽에 보시는 게 이게 ESK170 FET입니다. 소리 예쁘기로 유명한 여기에도 요거는 앰프고 요건 단일 소자인데 여기에 1kH짜리를 딱 잡아 넣어도 뒤에 배음은 있다는 거예요. 찌그러짐이 회로적으로 이걸 없애거나 하기 전에 소자 자체의 배음의 왜곡은 반도체든 진공관이든 서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진공관만 그게 아주 크고 반도체는 없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거 기본이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배음이 이게 단일파가 들어갔을 때는 이게 노이즈고 찌그러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복합파형이 들어갈 때도 이런 비율로 정복시킬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진공관이어도 상극관과 오극관을 다르게 반도체 앰프의 외율과 신호대 잡음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앰프 구성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피드백을 겁니다. 진공관 앰프보다 약 한 계략적인 얘기예요. 한 5배 이상 걸거든요. 그러니까 배음이 반도체 앰프라고 해서 이것도 원래 안 생기는 데 아닌데 그게 소리가 피드백을 모든 나오는 앰프마다 다 걸어버리니까 이 피드백을 다량으로 걸어버리면 소리가 특징이 깨끗하고 두께감이 조금 얇고 펀치력은 있는데 소리 자체는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한 느낌, 딱딱한 느낌 그런 거 조금 나거든요. 그래서 현실의 소리하고는 뭔가 조금 괴리감이 있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거를 다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죠. 사용하는 반도체랑 네거티브 피드백의 양에 따라서 이 배음이 나오는 구조도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소재에 따라서 피드백 양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이게 달라진다는 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의 소리는 이 배음이 원래 들어있는데 이거를 변형을 시키는 요소는 원래 소리를 훼손하는 거라고. 근데 이 반도체 앰프 피드백을 많이 거는 이유가 만일에 반도체 앰프에도 피드백을 안 걸어서 좋은 소리가 확 나거나 하면 피드백을 왜 걸겠어요? 여기에 댐핑 팩터나 노이즈 같은 걸 없애려면 이 네거티브 피드백을 양을 엄청 많이 걸거든요. 그래야지 SMB가 얼마고 노이즈 외율이 얼마고 이렇게 쭉 줄어드는 걸 스펙에 맨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댐핑 팩터를 높여야지 높은 출력에서 스피커 콘지를 강력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이후에 모든 앰프가 거의 플랫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이전에 진공관이 PP인 시절에도 그 5극간의 특성이 정폭만 굉장히 높게 하고 내부 저항이 높기 때문에 부하를 충분히 걸 수 없는 그런 이유를 피드백을 걸어서 해결을 해요. 진공관 시절에도 그 피드백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1970년대는 그 피드백을 많이 걸고 더 SMB를 좋게 노이즈 양을 더 줄이는 게 경쟁적으로 완전히 사용하게 된 거예요. TR로 만든 모든 앰프에.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 TR 앰프들이 소리의 두께감이 되게 얇고 힘이 있고 깨끗하게 나오는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반도체 앰프도 소리 튜닝의 핵심은 이 NFB의 양을 조정해가지고 DF랑 그 피드백 양이랑 아니면 소리 결 자체를 중간에 절충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반도체들이 동일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가령 어떤 저가격대에서 50만원, 30만원 이런 가격대에서 특성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그냥 피드백 양을 많이 걸고 그냥 비슷하게 만드는 게 최선이에요. 근데 하이엔드 앰프들은 그와는 다른 생각으로 다른 앰프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은 소리가 아니지만 노이즈가 더 높지만 음악적인 그런 뉘앙스나 그런 느낌을 소리 튜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렇게 하는 거와는 다르게 가령 넬슨 패스 중에 N 채널로 병렬로 싱글 만들어 가지고 앰프를 회로를 발표하거나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피드백을 최소한 적게 걸어가지고 음감을 살리기 위한 그런 앰프들도 만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게 똑같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저가격대에서는 타겟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슷한 소리가 나온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여기 뭐 저가격대에서 앰프의 소자를 아주 고급 소자를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게 최선이죠. 비슷한 소리라도 만드는 게 입력 넣고 난 다음에 출력에 나온 사인파가 똑같은 직폭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걸 플랫하다고 또 똑같은 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앰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각각 소자마다 그 진공관이든 FET든 TR이든 그 나오는 그 배음의 구조가 약간씩 달라요. 그 SK170이랑 이 관 보면 그런 거 느끼시죠? 그렇게 나오는 것마다 배음이 다르게 나오고 그 찌그러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찌그러짐을 인위적으로 완전히 이 단파가 들어갔을 때 이게 전부 다 나오지 않는 그런 완벽한 앰프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세상에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하기도 힘들거든요. 부가적으로 어떤 회로를 추가적으로 가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모든 소자들이 안고 있는데 그게 각각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을 왕창 걸어버리면 이 기존에 있던 그 배음들 있죠. 원래 좀 다른 지문의 다른 특성의 소리들마저도 또 다르게 변경을 시켜버리거든요. 그게 다량으로 걸리면 비슷한 소리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고 그게 관건이라는 걸 아는 하이엔드 메이커들은 그 다른 색깔을 정책으로 취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피드백을 안 걸면 어떠냐? 반도체도 소리 희한하게 납니다. 5극간에 PPM프를 만들어 놓고 피드백을 걸지 않은 것처럼 피드백을 줘야지 물리 특성이 엄청 개선된 것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잡음비도 줄어들고. 근데 배음의 비율과 크기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앰프는 소리는 다 다를 수는 있어요. 진공관이든 뭐든 다 이런 걸 안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관을, 똑같은 소자를 회로를 어떤 거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배음 구조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피드백을 거는 순간에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곡선상에서 나오는 거는 그 배음의 크기나 그런 게 아니고 율만 맞으면은 그 외율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이 완전하게 그걸 똑같은 걸 의미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진공관 같은 경우에 상극관은 싱글이든 PP든 피드백을 많이 안 걸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PP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임피던스 자체가 맞고 그래가지고 댐핑은 뭐 여전히 PP라도 좀 떨어지지만 피드백을 걸지 않고 사용을 하면 이게 중고역이나 뭐 가령 300bpp 같은 경우 저역도 제법 나죠. 그래서 소리가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다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 리노올슨 같은 경우에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분 배음의 구조 손상이 좀 적고 피드백을 안 거니까. 그 다음에 짝수배 배음이 이런 삼각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과장대가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근데 짝수배가 이렇게 조금 더 많아지게 될 수 있다는 거는 옥타브가 약간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것이지 이게 홀수배 배음처럼 약간 거북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소리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플랫하게 나온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 하더라도 이 소리는 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이야기하는 테스트 환경을 제가 조금 여기 보면 그 과정들이 좀 나오잖아요. 어떤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
1W 정도의 작은 소리로 음악을 듣게 될 경우에 실제로 이게 소리가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W는 출력이 굉장히 작은 출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라우드닉스 곡선, 이게 우리 사람의 귀는 낮은 소리에서 저역과 고역을 잘 듣지 못해요. 이런 귀의 음압의 스피커보다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은 우리 귀는 작은 소리에 훨씬 더 반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테스트할 때 소리가 다르게 듣는다고 느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소리의 크기이고 좌우 밸런스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도 그 얘기 있지 않나 싶어요. 제대로 이제 테스트 하려면 큰 공간에서 충분한 음량을 틀고 들어봐야 되거든요. 작은 음량에서는 사실 어떤 기기도 구분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 출력에서 진짜 난 구별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아무 앰프나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이상 틀 일이 없고 그런 것 같으면. 느낄 수 있다면 자기 귀에 맞는 걸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외관상, 모양, 브랜드 이런 것만으로 가지는 선입견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이 소리를 실제로 A앰프와 B앰프가 다르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나오는 걸 똑같은 환경에서 음량을 맞춰놓고 A, B로 바로 듣는 거거든요. 똑같은 소스를 주면서 똑같은 출력으로 A, B를 하면은 소리 차이를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직접 듣는 게 아니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걸 음악을 뜨고 그걸 AD 컨버터로 또는 오인패에 들어있는 AD 컨버터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를 만들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올린 다음에 컴프레셔 같은 걸 눌러버리면 진짜 음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적어도 노이즈 리덕션 같은 거는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또 노이즈가 들어가는 그 주파수 대역을 감쇄시키는 또 필터링을 걸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소리도 원래 거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유튜브 영상으로 나온 신호를 내 DA 컴퓨터와 앰프로 다시 듣잖아요. 이거는 원래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원래 소리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좋은 장비와 좋은 장소, 충분한 음량으로 이걸 테스트를 하고 비교를 해야 맞는 거고 이걸 실제로 이제 다른데 음악을 듣거나 기기를 만드는 공간에서 이렇게 음악을 틀면서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 실제로 마이크로 녹음을 떠도 그 나오는 소리의 노이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컷을 빼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 노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비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장비로 현장음을 떠봐도 기술 부족으로 이게 생각보다 그 라이브로 뜯는 게 그렇게 생생하게 되기가 어려워요. 마이크부터 좋아야 되잖아요. 전 대역을 플랫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심지어 그런 프로용으로 쓰는 마이크도 그런 마이크는 별로 없거든요. 보이스 전용이라든지 악기 전용이라든지 이렇게 다 나뉘어져가 있고 그게 맞아 써가지고 그걸 레벨로 인위적으로 조정해가지고 드는 것이지 진짜 하나의 그 고역과 저에게 같이 나오는 이런 음을 떠가지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소리를 연속해서 나열해주고 이 소리가 비교가 되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진공관의 소리를 변조를 해서 진공관의 소리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뭐 소프트웨어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배음을 완전히 비슷한 구조로 바꾸는 음성 동조 AI 기술의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목소리 톤까지 비슷하게 만드는 또 악기의 뉘앙스까지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게 많이 된다고 하면 그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진공한 소리든 뭐든 다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AV앰프의 그런 뭐 공간을 다르게 주고 어떤 울림을 다르게 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목소리나 이런 것까지 완전히 톤에 적절한 보정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이런 기술들은 AI 기술의 제일 고급 기술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소프트웨어로 진공관 스타일에 만드는 건지 만약에 듣는 게 다시 그 반도체 앰프로 듣는다고 하면 그것도 또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 다음에 진공관이 풍성하고 저음 울림이 있는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 거하고 반도체 앰프와 진공관 앰프의 큰 차이는 바로 DF라고 하는데 그 댐핑 팩터예요. 댐핑 팩터를 진공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려면 TR 앰프의 뒤에다가 스피커선에 직렬 저항을 달고 그걸 들었을 때 이게 비슷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앞에서 이미 배음 구조가 달라졌고
진공관은 원래 댐핑 팩터가 높지도 않아요. 싱글 같은 경우는 1밖에 안 되잖아요. PP 정도 좀 돼야 한 3,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런 댐핑 팩트 차이 때문에 진공관 앰프와 반도체 앰프가 소리가 차이 난다. 그것도 이게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앰프에 사용한 피드백의 양, 원래 소자가 가진 외유를 일으키는 특성 이런 것도 다른 상태에서 댐핑 팩터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소리를 들려보면 되죠. 가령 2134pp나 KD88pp 같은 경우는 댐핑 팩터가 높거든요. 피드백도 다량으로 걸려있고 그런 것들은 소리가 만일에 그 TRM프와 비교해서 비슷한가라고 그렇게 이제 해보면 몰라도 거기에 직렬로 저항을 달아서 인위적으로 그 스피커 울리는 구동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비교는 진공관 싱글앰프의 취약점과 배음 구조를 망가뜨린 TRM프의 합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진공관 앰프랑 비슷하냐 그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저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콘덴서가 이건 스피커 네트워크에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더라고요. 콘덴서가 오디오 대역에 영향을 주는 거는 순수하게 주파수 대역별 저항 성분 그 ESL 값이기 때문에 전해와 비교해도 필름이 오디오 대역에서는 다를 게 없어서 그냥 오디오용을 할 때는 전해 추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용량이 큰 게 ESL이 낮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스피커의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것이든 아니면 커플링용으로 필름 콘덴서를 오디오 전용을 쓰더라도 소리가 다르다는 거는 들어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이 부품이 딱 수가 제한돼 있는 진공관 앰프나 이런 데서 중간에 커플링은 딱 하나 더 가는데 그거 바꿀 때만 소리 다 바꿔지잖아요. 진짜 만약에 전해하고 오디오용 커플링 콘덴서랑 소리가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전해를 사용하면 됩니다. 딴 거 할 필요도 없이. 근데 이게 다른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는 거는 생각은 한번 해봐야 돼요. 필름하고 전해는 우선에 구조 자체가 접점을 이렇게 따내는 방법도 다르거든요. 전해 같은 경우에는 봉에 긴 깃발을 다른 거 두 개를 잡고 돌려가지고 그냥 빼놓은 거예요. 필름 같은 경우에는 그 전극청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리더선을 뽑아내거든요. 이게 과도응답 특성에 영향을 줍니다. 소리가 굉장히 빠르게 크게 들락날락할 때 그때 ESR 같은 경우에도 오디오 대역 바깥쪽에 소리가 만일에 막혀 있거나 정폭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오디오 대역 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충방정 속도가 다릅니다. 이거는 빠른 AC 전압 스윙하는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오디오용 전에는 될 수 있으면 불가피하게 용량을 큰 걸 써야 되는 거면 어쩔 수 없이 오디오용으로 나왔다는 전해를 사용하는 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잘 권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 제가 하이파이 클럽에 글을 두 개를 찾았거든요. 이 배음, TRM프의 배음이 사라진 거, 이 사라진 것 때문에 소리의 어떤 격차가 줄어든 거, 그렇게 감성이 사라진 거, 그런 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배음에 관한 얘기, 그 두 가지 글을 찾은 게 있는데, 링크에다가 그 두 개의 글을 올려드릴게요. 거기에 다른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근원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유튜브 채널에서 야, 네 말이 맞다. 원래 진공관은 정말 쓸데없는 찌그러짐만 많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소자인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맞았네. 막 그렇게 동조하시는 분 엄청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분이 많아가 놀랐습니다. 이 예전에 꼼방에 있을 때 그 공간 크기가 한 50평 정도쯤 되었고 상부의 그 청장고가 일반 가정용의 2배 정도쯤 되는 깊은 곳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음악을 뭐 1와트 이렇게 틀어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어느 정도 한 몇 와트 뭐 한 5와트 이상은 음악을 틀어야만 소리가 이렇게 제대로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메이크 제품도 있고 뭐 TR 그다음 진공관 뭐 이렇게 기성품 수리하러 온 거 이런 것들 수리해가지고 들어보거나 수많은 앰프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와 이거는 소리가 좋다 아 이거는 왜 이러냐 이건 좀 약간 가하다 이렇게 선호하는 호불호가 있는 앰프가 분명히 오시는 분들 거기 13년 동안 있었으니까 거기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일률적으로 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부분은 많이 달랐고, 이거는 메이커 제품을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관이나 부품 같은 경우에 좀 브랜드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무슨 소리에 선입견을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부품들은 다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완전히 배제되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그 한 것이라도, 싱글이든 PP든 FET든 풀이든 파워든 다 그 좋아하는 조합이 다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좋았던 기기는 이거다. 이렇게 이 손꼽는 기기도 있었다는 거. 이게 만일에 똑같은 소리고 똑같은 그거고 이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죠. 사람들이 그렇게 의미도 없는 것에 돈을 쓰거나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해되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적합한 기기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다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소리가 들릴 수는 있죠, 개인 성향에 따라서. 그런 분들은 그런 앰프를 쓰시면 되고,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이게 다 차이가 없냐?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진공관 5급 간에 피드백을 이렇게 걸어줘야 되잖아요. 걸어줘야 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보안 문제와 댐핑 팩트를 위해서 저역 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커버를 하려면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어줘야 된다.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펴주는 거에 상당한 힘은 네거티브 피드백이에요. 그게 좋은 소자가 개발돼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고 좋은 소자가 개발되고 그걸 만들어 봐도 마지막에는 피드백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노이즈를 그 누르거나 컷하거나 평평하게 만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OP앰프 같은 걸로 만들면 소리가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OP앰프는 개인이 무한되기 때문에 그 어떤 개인을 맞춰 쓰려면 다 피드백을 걸어야 돼요. 안에 소자가 한두 개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소자들이 그 안에 집중돼 있잖아요. OP앰프는 아십니다. 안에 있는 그 회로들을 또 작은 앰프처럼 앰프보다 더 큰 피드백으로 그걸 이렇게 피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측정을 하면 직선성이 좋고 막 선형성이 되게 좋은 것처럼 나오지만 그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TR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노이즈가 적고 그런 소자들로 회로를 잘 구성한 거는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건 피드백 때문에 그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OP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런 거는 더 이상 좋은 소리를 개발하는 게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OP도 소리 다 달라요. OP의 1, 2, 3, 4 같은 경우나 뭐 A627 같은 OP 앰프, 그다음에 NE552 같은 거 이런 거. 대역은 넓지만 평평하고 약간 좀 마르게 느껴지는 거. 1, 2, 3, 4 같은 경우는 소리 똑같은 그거라도 부드럽게 들리잖아요. 그 안에 TR이든 FET든 이런 것도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피드백을 바깥에서 걸어주는 양에 따라서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꼽으면 만사형통 이런 게 아니고 그거를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또다시 피드백을 거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량의 국부적으로 피드백을 걸고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건 그런 그 기술의 회로의 기술의 결정이지 그게 무슨 그런 쪽으로 이거는 원래부터 노이즈가 없고요 소리 좋고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진공한 앰프도 개인을 굉장히 크게 키운 다음에 피드백을 왕창 걸면 TR하고 비슷한 소리 납니다. 굉장히 메마르고 드라이한 소리 나거든요. TR 비슷한 소리 납니다. 그거를 레슨 패스는 알기 때문에 실제로 소리 들어보면 그게 진공한 싱글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래도 그 느낌이 뉘앙스가 되게 좋거든요. 음감이. 그런 분들은 이제 그걸로 특화해가지고 그걸로 계속 제품을 파시는 거고 똑같은 TR 앰프를 만들어가지고 뭐 저가에 30만원, 50만원에 팔아야 된다. 그러면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자 대충 쓰고 케이스 멋있게 만든 다음에 피드백을 그냥 왕창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비슷하게 든다고 느낄 수는 있죠. 근데 하이파이 기기는 그렇게 일반적인 그런 그 튜닝으로 그냥 막 찍어내는 게 아니고 개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와도 또 소리는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패스 기기 쓰시는 분들은 패스 기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일에 똑같은 이런 게 나왔다고 하면 이런 게 나왔다고 하면 그 뮤지컬 피델리티 A1 있잖아요. A급 싱글 10W 정도 나오는 거. 그거랑 진공관이랑 소리 들으면 이게 구분을 못 할까요? 여기 오시는 분들, 저한테 오시는 분들. 그걸 구분이 안 돼. 구분 안 된다는 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무조건 다르지 않다, 똑같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재미나 있는 유튜브 영상을
요약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모순된 내용을 각각 물어보며 계속해서 답을 해줍니다. 그거는 너무 뭐 어떤 의미이고 너무 그 소리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너무 많은데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해줘요. 챗 GPT하고 제미나이하고 두 군데 영상을 요약하고 난 다음에 그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검증을 시켜본 거거든요. 둘 다 똑같이 그 이야기했던 결론은 그거예요. 너무 단순화해서 내린 결론 아닌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요거는 딱 ESR, 요거는 딱 DF, 또 요거는 특성 곡선, 거기에 그거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결론이 엉뚱한 대로 결론이 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AI도 하더라고요. 그런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혹시 뭐 그런 게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제미나이 같은데 그 영상을 너무 보는 게 지루하다고 하면 주소를 입력하고 요약을 해달라고 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면 웬만한 거는 어느 정도 완전히 어긋나게 그러진 않아요. 그 제일 좋은 버전은 공짜 버전이라도 몇 문항 정도는 그이드가 제일 높은 버전으로 대응을 해주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류 굉장히 많고 누구의 특수한 목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 공정하고 막 내가 결정적인 좋은 지식을 무료로 나눔하고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걸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튜브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